얼마요? 모르겠어? 네. 저 조사님 어떻게 몇 종류나 살고 있을까요? 지구상에 사는 생물의 종류. 저 거기까지 공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 잘 아세요. 두 종류죠. 식물과 동물. 아, 그래요? 엄청 많으셔. 자세히 나면 200만 종류쯤 된대요. 그 200만 종류 가운데 태반이 식물일 거고, 또 동물 중에서도 이 벌레, 곤충, 뭐 지렁이, 딱정벌레 이런 것들을 빼면은 동물 중에서도 또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대단히 축복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뭔가 역할을 갖고 태어나겠죠. 그것이 이 사회의 발전이고 역사가 계속 진전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가 가장 중요해요? 말이에요. 말을 할 수 있는 생물은 인간뿐이에요. 말로써 자기 의사 표현하고, 또 상대방 의사를 받아들이고, 이에 납득 공감해서 인류의 역사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인간 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말이다. 근데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해요. 근데 일반적인 말은 잘하는데 이게 차원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이게 잘 안 돼요.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말 못한다고, 평소엔 수다도 잘 떨고 잘하던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격식을 차려서 얘기하라고 하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스피치를 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하나 공통점이에요. 여기는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뭐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 가지 공통점은 스피치를 보다 잘하고 싶다는 거, 이거 하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다시 퀴즈 하나 낼게요. 총잡이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뭘까요? 총잡이에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손놀림. 네? 손놀림. 뭐요? 손놀림. 손놀림. 아, 손을 잘 놀리다. 이게 돌리고 서양화 많이 보셨군요. 자, 뭐가 중요해요? 사격수예요. 폼도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뽑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대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화술이에요. 이 화술이 중요해요. 근데 화술도 1대1의 대화를 잘하는 대화술도 있겠고, 또 상담을 잘하는 상담술도 있겠고, 또 협상을 잘하는 기술도 있겠고, 이것도 다양해요. 또 대중을 휘어잡는 오바마처럼 대중을 휘어잡아갖고 그 미국 사회에서 검둥이가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그 열악한 조건을 다 제끼고 스피치를 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1초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퍼졌습니까? 그런 그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할 때 졸업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미국 대학들은요,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성공자들을 해마다 초청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격려 겸 또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초청 강연을 하게 해요. 거기에 이제
스탠포드가 뽑혔어요. 저 스탠포드 대학에 스티브 잡스가 뽑힌 거예요. 근데 잡스는 대학을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난 대학 졸업식을 가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하니까 내 성공담을 들려달라고 하면 뽑은 모양인데 무슨 말을 저리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악하우스라는 백악관 이 화이트하우스 그 영화를 찍은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을 이제 의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글을 잘 쓰니까 이 사람한테 의뢰하면 잘 되겠지. 그리고 했는데 한 달 보름이 가까우는데도 원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럼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그럼 뭘 말할까?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가 점의 연결, 이 점과 저 점과 소위 관계라는 걸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기의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성공한, 자기가 설립한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잖아요. 왜? 독재자였거든. 그냥 막 잘못하면은 부하 직원들 임원이고 뭐고 그냥 우리 말로 조인트 까고 막 해댔으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주총에서 쫓아내버렸어. 그것도 자기가 믿고 파트너로 경영자로 채용한 그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납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리더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땐 죽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픽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주특기를 개발해갖고 거기는 걷고 애플사는 찌그러들었어요. 잡스가 없는 애플사는 찌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 성공하니까 다시 모셔와 경영자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가자마자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식도 오늘 처음 봅니다. 나는 오늘 단 세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도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출생부터 기업을 시작하기까지 또 기업을 일으키면서 고생했던 얘기, 성공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데는 자기가 제일 잘하잖아요. 예. 멋있는 얘기 아니었어. 근데 그것이 20세기의 감동적인 스피치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그의 연설은 지금도 명연설로 거기에 그 분야에 관심이 가진 사람들에게 새롭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내용을 상당히 잘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려면 간단히 정리하면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이걸 연사의 핵심 요소 세 가지다. 첫째가 뭐냐?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무슨 내용을 하는데 어떻게 발표하느냐? 이것이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다. 그런데 그걸 조리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용 만든다는 건 집을 지을 때 설계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두막살이 집을 짓는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지을 수 있죠.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지으면요 꼴도 이상하고 시간도 더 걸리고 돈도 더 들어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다가 처음에 15평짜리 집 지으려고 했어요. 주말에 놀러 가서 이제 글도 쓰고 그러려고. 근데 짓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사랑방 하나 또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거실도 좀 널찍하면 돼요. 그래서 15평 짓기로 한 게 짓다 보니까 40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 초과가 얼마나 됐겠어요. 또 작업 기간, 제작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겠어요. 또 다 지어놓고 보니까 꼴도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근사하겠더라면 좋은 걸 늘리고 하다 보니까 꼴등합니다. 근데 만약에 설계도 입각했다면 조그만 오두막살이든 거대한 빌딩이든 아주 잘 됐을 거예요.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말하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내용 구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내용 구성을 잘해야 된다. 예.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요 내용 구성입니다. 두 번째가 아무리 내용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뭘 표현해요? 말로, 목소리로 표현하잖아요. 그 음성 표현을 잘해야 돼. 음성 표현. 그러니까 아무리 음악에서 작사, 작곡이 잘 됐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가수의 가창력이 중요한 거예요. 가창력이 있어야 그 노래가 빛을 보잖아요. 우리 가끔 보면 왜 어떤 노래가 옛날에 나왔는데 죽었어. 별로 빛도 못 보고. 근데 나중에 다른 가수가 그 노래를 다시 불러. 근데 빛이 드러내. 그건 뭐냐? 가창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내용을 뭐니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된다. 내용 구성. 두 번째가 음성 표현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음성 표현. 이게 두 번째 주교예요. 세 번째는 뭐냐? 듣는 사람은 연사의 말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일거일동을 지켜보면서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세련되냐 촌스러우냐, 그런 거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넓게 신체 표현이라고 그래요. 표정, 태도, 자세, 시선, 제스처.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메라비안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이제 측정을 한 통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워드는 뭐예요? 이 교수님 워드 뭐예요? 워드. 영어로 워드. 우리말로 뭐예요? 단어. 예. 막 보면 말 그러죠. 사실은 단어죠, 단어. 이 워드가 7%예요. 7%에 작용한다 이게. 두 번째가 보이스. 음성이 38%를 좌우한다 이게. 세 번째가 바디. 신체 언어. 이것이 55%예요. 그럼 왜 상당히 이상하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한국에 방송을 많이 떠들어 책에 많이 나와요 지금들 보면. 지난번에 어떤 뭐 유명한 미국에서 스피치하고 공부해온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들어봤어 내가. 그랬더니 내용이 7%밖에 좌우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뭔가 봤더니 워드 그러니까 이걸 넓게 해석한 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이니까 이거 7%다 이게. 아니 어떻게 7%밖에 효과가 안 돼? 여러분 저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한번 외국을 모르는데 중국말을 모르는데 중국어로 말을 하면서 돌아가 영화가 그거 보고 이해가 갑니까? 자막이 있거나 우리말로 따빙을 해줘야 우리 이걸 알아듣잖아. 그거 똑같잖아. 그럼 이 말을 표현하면 7%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에 단어를 좀 바꿨다. 그럼 이해가죠? 진지 없었어요? 밥 줬어요? 식사하세요? 그 밥 먹으라는 얘기죠 다. 제가 누굴 만났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어디 가시오? 재미지우시오? 이거 뭐예요? 반갑다는 얘기지 다른 뜻 없잖아. 김양호 씨, 김 원장, 김 박사, 김 회장, 김 교수, 김영, 김 씨. 이것도 나를 부르는 호칭 외에 다른 뜻은 없어. 이렇게 뜻은 같을 때 단어를 좀 바꿨다. 요게 7%다.
근데 똑같은 말도 음성 표현 어떻게 하냐가 38%를 좌우한다 이게. 우리 대개 시비 걸고 언젠가는 뭐에서 나와요? 이 음성 표현에서 나와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 제 아내가 스피치 발성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정을 내면 그냥 큰 소리로 들린다고. 그때 내가 깜짝 놀라.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 소리 지르면 난 무서워. 네. 왜 이렇게 무섭게 해? 아이, 자기도 미안하고 제가 뭐 신경 쓰다가 조금 크게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성을 되다 보니까 이게 커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높일 때 높이고 낮출 때 낮춰야지. 그럼 높이지 않을 때 높이면 화난다는 것 같고 포용하는 것 같고 명령하는 것 같고 지지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다 이게. 그렇죠? 근데 또 열성껏 대답해야 될 때 매가리 없이 하면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또. 응?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표현이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높게, 낮게, 길게, 짧게겠죠. 고조장단이겠죠. 그걸 여러분이 내용에다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 태도라는 건 이제 뭐 이 몸가짐이라든가 뭐 얼굴빛 뭐 다 통하는 거 이거 많죠. 이거 50% 되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 몸으로 말하는 시대가 됐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내용 만들기죠. 우선 내용을 잘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스피치 썼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뭘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갑자기 지명받으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엇을 말하면 좋을까? 말할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걸 주제라고도 그러고 이제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 그거. 근데 뭘 말할까 잡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하느냐. 우리 아까 저 이사장께서 아주 길게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잘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그렇게 살았구나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어. 근데 본인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내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죠. 갑자기 지명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이야 다.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하다 다 가버려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3번으로 제한한 거다. 또 길게 말하고 싶은 것도 3번을 추려 말할 수도 있고 3문자를 30분 동안 길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긴 것도 제가 이제 글 쓸 땐 그래요. 여기 금요 스피치 원고 쓰면은 이제 긴 얘기를 가지고 A4 용지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맞춰요. 그걸 제가 10몇 년 동안 써서 낸 책이 그 말이 정답. 그건 지금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 목사님들이 매번 같은 대상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달리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없어. 거리를 찾느라고. 근데 웬만한 책 봐도 이만한 책 봐도 한두 개 찾기 힘들어. 근데 저는 그 한 A4 용지에 딱 맞게 365가지를 딱 책을 내놨어.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하나 공무원인데 과장이에요. 근데 책을 하나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만났더니 원장님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장 보는데 친구가 오더니 목사인데 나 좀 잠깐 빌려갈게 그랬더니 아예 띄워먹었대. 안 갖고 온대. 그래서 네가 하나 더 구해. 그래서 안 준대. 응? 근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한테는 주옥 같은 말이잖아요. 왜? 그래도 이 나라 최고하는 스피치 교육자가 엄선해서 자기가 스피치 딱 맞게 집필해 놓은 거 아니야. 모델 케이스잖아. 그래서 그게 2012년도에 나와서 그해 문화관광부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잘 나가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스피치도 주어진 시간에 알맞게, 책도 또 그 분량에 알맞게 저한테도 청탁이 와요. 이제 오면은 몇 매를 써주십시오 나온다. 그럼 거기다 맞췄어. 제가 지금도 신문에 잡지 연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달 또 매주 이렇게 몇 장씩 써달라고 해. 거기다 써. 그게 뭔 게 저는 전부 다 책이 돼요.
세계 명전설도 마케팅 신문에 3년 동안 연재했던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줄여갖고 책 나오고 이렇게 지금도 이제 아마 다음 달이면 하나 또 나올 거예요. 터질 거예요. 내가 이제 월요일까지 마감해서 남겨줘야 돼. 지금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남겨주면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 한 달 동안 아니면 나와요. 그러니까 독촉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피치를 하게 되면 책 읽는 것도 빨라지고 필요해서 찾으니까 또 자기가 온 걸 써봐야 되잖아. 스피치란 용어를 한국말로 하면은 번역한다면 뭐예요? 영어로 스피치고 한국말로 그지한다면 연설. 그렇죠. 근데 이 연설이라면 또 우리나라에서 창작한 단어가 아니에요. 일본의 유명한 그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피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그래 고민하다가 연설이라고 단어를 지었습니다. 연설. 자, 그럼 연설이라는 걸 왜 그렇게 하느냐? 연기하듯 설명하는 것이 연설이다. 맞겠죠? 연기하듯 설명하는 것이 연설이다. 그래서 연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중국, 뭐 일본 다 같이 연설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그 학자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연기하면서 설명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배우들, 배우. 그리고 배우가 하는 거는 연극 배우예요. 연기와 연사는 조금 달라요. 뭐냐? 연기와 연설이 좀 다른 거 뭐냐면 연기는 시나리오 작가가 따로 있어. 그죠? 음악에 작사 작곡 해주는 사람 따로 있듯이 따로 있어. 다만 거기에 배역만 맡아줘. 그것만 소화시키면 돼. 근데 연사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혼자 다 해. 자기가 글 쓰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표현하는 것부터 감독까지 다 해. 배우 역할을 다 해. 그래서 아무리 연극 배우가 위대해도 연사만 못한 거예요. 한쪽만 하는 거야. 남의 거만 하는 거야. 남의 걸 흉내내서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이 배우들이지 자기 사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과목을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다른 것들은 변수예요. 다시 정리하면 내용 구성, 내용을 잘 만든다. 두 번째 음성 표현을 효과적으로 한다. 세 번째 신체 표현을 잘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연사의 핵심 요소, 3대 요소예요. 나머지는 뭐 군중이심 요소 이게 다 변수야. 그건 별거 아니야. 연사로서 세 가지, 이번 과정에 그 세 가지를 여러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오늘 배울 내용 구성. 이 내용 구성도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뭐 아주 복잡다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알기 쉽고 활용 민도수가 많은 3단계 구성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잘 하셔도 어디 가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단계 구성법은 여러분 옛날에 다 공부했죠. 학교 다닐 때 글 쓸 때 어떻게 해요? 서론, 본론, 결론 이거 다 했죠. 그럼 옛날에 그 고전적인 3단계 구성법과 제가 여러분 소개하는 3단계 구성법이 조금 달라요. 옛날 고정적인 3단계 구성법은 맹점이 있어요. 글 쓰는데 관계는 좀 낫지만 말로 할 때는. 자, 보세요. 내가 보통 1시간 강의를 한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10분씩 50분이다. 그럼 50분짜리 강의를 할 때 옛날 전통적인 3단계 구성법은 좀 어때요? 서론, 본론, 결론 해야 되니까 서론을 한 10여 분 전후, 그죠? 본론이 한 30분 전후, 결론이 10여 분 전후,
이래서 50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자, 됐습니다. 뭔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50분 동안 서론, 본론, 결론 전통적으로 하는데 저 뒤에 앉은 최 사장님께서 45분쯤 잘 듣다가 아니면 30분쯤 잘 듣다가 중간에 5분 동안 깜빡 졸았어요. 아니면 눈은 떴더라도 딴 생각하느라고 내용을 놓쳐버렸어. 근데 그 중에 하필 그 5분간이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50분 동안 40분 잘 들었더라도 중간에 가장 중요한 5분간을 못 들었으니까 이건 서론, 본론, 결론이 이어져야 결론 내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장 중요한 5분간이 잘려버렸으니까 말짱한 일이야. 어떻게 남의 말을 들으면서 1시간도 안 놓치고 크리어로 들을 수가 있어요.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게 마련이지. 그럼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 3단계 구성법이 있다. 그러면 30분 동안 내가 강의한다. 쉽게. 그러면 재래식은 어떻게 했다고요? 5분 전후 서론, 20분 전후 본론, 나머지 5분 전후 결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 30분 동안이 되면 3분짜리 10개 만들어. 강의 제목, 메인 테마 밑에다가 서브 테마를 10가지쯤 둡니다. 그리고 그 서브 테마 하나를 지금 배우는 내용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때요? 우리가 중요한 건 더 설명하고 또 덜 설명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30분 동안 하는데 10가지를 넣었다면 한 개당 몇 분이에요? 3분이죠. 만약에 50분짜리다. 근데 10가지를 넣었다면 한 가지당 5분이죠. 5분 단위로 독립을 시켜. 메인 테마 밑에다가 5분 단위로 독립을 시켜. 그러니까 주제, 여기 뭐 화재 전개, 촌병수가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 메인 테마 밑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각자가 다 독립이니까, 다시 말해서 벌통에 벌집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건 안 망가지죠. 벌통에 원래 똑같아요. 이게 각자 독립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하나 망가져도 상관없잖아요. 각자 독립이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보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뭔가가 이제 이해가 하실 거예요. 뭐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내가 방송에 나와서 15분 동안 얘기를 한다. 근데 15분 동안 해달라서 재래식으로 3, 4분 서론, 8, 9분 본론, 나머지 결론 이렇게 맺고 들어갔어. 근데 중간에 갑자기 긴급 뉴스가 들어왔다 그러죠. 빨리 끝내래. 그게 15분 만에 뚝 잘라버렸어. 그럼 나는 15분짜리 준비했으니까 서론 말하고 본론 말하고 결론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딱 잘라버려진 거예요. 그건 방송 듣는 사람 뭐라 할까요? 저 사람 나와서 무슨 결론도 없이 들어가 뭐라고 떠들고 들어간 거야?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난 결론 준비했는데 그 새끼가 잘라놓으면 그렇게, 이건 말이 안 통해. 듣는 사람은 표현된 것만 보고 평가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배울 거 어떠냐? 3분짜리를 5개 만들어가. 그러면 3, 5, 15분이죠. 근데 중간에 내가 저 10분 만에 잘랐다. 그럼 4개 완성돼 있잖아. 그죠? 9분 만에 잘랐다. 3개 완성돼 있잖아. 또 아까 얘기한 대로 5분간 졸았다. 그러면 9개는 들어와 있잖아. 독립됐으니까. 그 졸았던 그 시간 그거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재래식 전통적인 3단계 구성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방법이다. 여러분 이제 그거는 전제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건 이 중에 강의하시는, 현재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해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제 권해드려요. 그냥 반문만 가르치면 그걸 응용을 몰라. 그냥 그것만인 줄 알아. 근데 그러니까 이 3분 스피치를 제대로 할 줄 알면 30분, 1시간, 3일 얼마든지 재밌게 잘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 구성의 학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연사가 제일 먼저 연다라고 하면 뭐부터 할 말이 있죠? 뭐 해야 돼요? 주제를 선언해야 됩니다. 주제를 선언한다. 그럼 주제라는 건 뭘까요? 자, 어때요? 주제는 뭘까요? 주제가 먼저 알아야 선언한다고 만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주제란? 주제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줄거리, 그 핵심적인 한마디로 표현한 걸, 요걸 주제, 연제 또는 제목이라고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정하는데, 주제를 여러분이 잘 정해야 돼. 주제를 잘 잡아야 돼.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책 제목이 좋아야 되잖아. 노래할 때도 노래 제목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 사람이 빨리 신문도 헤드라인 그걸 보고 빨리 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주제를 잘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 중에서 우선 2가지 내지 3가지 가장 중요한 2가지. 첫째는 뭐예요? 좁게 잡아라. 주제는 좁게 잡는다. 많은 아마추어 연사들이 강의나 대중연설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짧은 시간에 너무 거창한 주제를 잡아요. 그래서 주제에 맞춰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고 말하다 보니까 잔가지만 많고 쓸가지가 없더라. 그래서 주제는 좁게 잡아야 돼요. 자, 오늘 끝나고 저녁에 우리 식사를 같이 합시다. 제가 하나 한턱 쏘겠습니다. 그러면 든사 먹을까요? 야, 오늘 근사한 거 사줄 보여야지. 그럼 각자가 기대를 갖고 갑니다. 그래 가서 식당을 갔더니 오늘 양식 이렇게 써있어. 메뉴에 구내시장을 딱 들어 양식. 그럼 또 각자가 뭐라 할까요? 양식 주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막상 배식구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핫도그가 나와. 그러면 뭐라 할까요? 아, 이거 주려고 양식이라고. 양식은 양식이지. 근데 그런 거 줄 바에 차라리 처음부터 맛있는 핫도그 이랬으면 오늘 저녁은 내가 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맛있는 핫도그입니다. 그러면 핫도그 이상은 기대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양식 해놓으니까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양식을 생각하다가 나온 걸 보니까 핫도그다. 그래서 너무 주제를 넓게 잡지 말아라. 주제는 좁게, 그러니까 넓게 잡았고 대강대강 하지 말고 좁게 잡아서 충실하게 하라. 이게 주제 잡는 첫 번째 요령입니다. 2번째는 뭐냐? 좁게 잡되 흥미있게 잡아라. 흥미있게. 자, 오늘 회사 사장님이 원래 조회라는 거예요. 딱 임직원을 많았고,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사무용품을 아껴 쓰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제가 뭐예요? 사무용품을 아껴 쓰자가 주제죠. 근데 회사에 그 많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사무용품을 아껴 쓰는 일은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근데 사원들이 듣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사장이 돼갖고 째째게 사무용품 갖고 잔소리하고 있어. 그것도 몇 분이나 간다고. 들을 기분이 안 날 거야. 근데 사장이 딱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임시 특별 보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요? 보너스? 무슨 특별 보너스에? 그렇죠? 얼마나 줄 거야? 각자가 듣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흥미있게 잡으세요. 저를 유명하게 만든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1975년도 11월 15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네, 그죠? 1975년도 11월 15일. 그때 나온 책이 대화의 심리작전이에요. 대화의 심리작전. 15일 날 나오는데 27일 날인가 돼갖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김동길 교수, 안병호 교수, 뭐 김태길 교수, 박목월 교수 이분들 다 5위, 6위로 쳐져 있을 때 제가 1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억세게 재수가 좋았습니다. 그게 첫 해 20만 부가 터졌어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까지 지금 100만 부 넘었을걸요. 중국까지 엄청나게 팔렸으니까. 그 제목을 잡을 때 제가 고민했어요. 한국 최초로 나온 대화에 관한 책이니까 대화학이라고 진짜 그죠? 대화학 아주 좀 권위가 있잖아. 대화학. 내가 만드는 거니까 대화학이라는 학문 없었는데 대화학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 그러면 대화술이라고 할까? 술. 대화술 기술. 근데 좀 얄팍한 냄새가 난대. 그래서 대화는 인간 심리를 무시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 인간 심리를 알아야 돼. 심리 컨트롤이야. 그래서 150가지 단군 이래 최초에 150가지 대화 기법을 거기다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대화의 심리 작전 군사적 용어를 배워서 작전해서 150가지 테크닉을 제시했어요. 크게 나오자마자 불붙는데 바이론 유명한 그 시인 바이론이 있죠. 그분이 그런 게 있어. 어느 날 시집을 내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유명인사가 됐더래. 나는 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화의 심작전을 태고 하룻밤은 아니지만 며칠 한 달도 안 가고 베스트셀러 1위가 되더라고. 와, 참 베스트셀러 1위인 건 무섭더라고요. 그거 1위가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교육을 강의를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한 2년 걸려서 우리나라 기업 거의 다 큰 기업은 다 돌았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내니까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고 그 책의 내용을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십시오. 강의를 잘하니까 유명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목을 참 잘 잡았다. 대화의 중에서도 이렇게 심리작전 150가지 지은 거예요. 연설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가 2004년도부터 그 17분 연설이 거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예수 유캔서부터 얼마나 많은 그랬어. 또 유명한 그 말틴 루터 킹이 나에겐 꿈이 있다. 그 연설 지금 봐도요 참 명연설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다음 주 오실 때까지 3권만 읽어보세요. 하나는 뭐냐? 말틴 루터 킹의 나에겐 꿈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읽어보세요. 인터넷 다 있으니까 인터넷 다 나와요. 그거. 또 하나는 예수 유캔 오바마 연설. 또 하나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의 연설. 예. 앞으로 여러분 말을 잘하시려면 잘 표현된 말의 원고, 명연설 원고를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책을 보시면 제가 쓴 세계 명연설 114가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제 책 중에 특기가 있어요. 제가 출판사장에게 얘기했어요. 출판사장이 내 책을 많이 내면서도 내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 하루 점심같이 하면서 물었어요. 당신 내 책 읽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죄송한데 못 읽었대.
그때 술반사제 책을 만들기 위한 지금 누가 다 그거 어떻게 다 읽어요? 그 넥테이크는 특징이 뭔지도 못하고 그냥 팔았겠네. 근데 그렇대. 근데 내 책은 나오는 시점으로 봐서 그날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책이야. 내 분야에서. 스피치 분야에서는 김양호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는 최고의 책이야. 나오지 왜 후배들 뭐 기록갱이랑 갱신을 하게 돼 있지만 그런 줄이나 알고 팔아. 그러니까 40몇 년 전에 나간 그 책이 지금까지 잘 팔리잖아. 응? 그랬더니 이 친구 인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저한테 이거 전혀 신경 안 와서 줄 때까지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원고 독촉을 막 하는 거예요. 빨리 원고 넘겨달라고. 이제 그래서 읽혀올 필요가 있어요. 또 실제로 제 책에 나오면은 스피치 강사들이 제일 좋아해. 왜? 김양호 책에는 반드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더 잘 잡으세요. 자, 그럼 주제를 잡는데 좁게 잡아라. 두 번째 흥미있게 잡아라 나왔죠. 그 다음에 길이를 짧게 잡아라. 너무 길이가 길어도 재미없어요.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가 있어. 영어 단어. 자, 뭘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길어. 단어 수가, 아니, 글자 수가 많아. 자,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 뭐예요? 찾아봐야 돼. 왜 교수님들이 교회 다 계신데 왜 안 나와? 세상에서 김탕. 네. 좀 넌센스니까. 스마일스 하면은 S자와 H자 사이가 1마일이라. 얼마나 길어. 재밌죠? 그러니까 또 지루하면 이렇게 하나씩 퀴즈도 내세요. 근데 그것도 퀴즈도 맨 이상한 걸 내보면 상스러워. 지난번에 봤죠? 왜? 의사협회 뭐 회장에 했던 분이 적십자 부총재 해갖고 이북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 언론인도 모인 자리에서 오바마 했다가 잘려고 그랬잖아. 알죠? 다 난 거니까 공개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유머 한다고 건배하면서 오바마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좋았어. 오바마 뜻이 뭐냐?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응? 마음대로 해. 그것이 가신난에 터진 거예요. 응? 요즘 거의 그저 미투 운동 한창인데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 그게 오바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웃었어. 근데 그 뒤에 의사협회 회장째 날아갔지? 적시자 부총재 날아갔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아마처럼 그냥 아웃. 왜? 그 뭐 특별한 잘못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사석에서 할 이야기죠. 응? 시중 잡배들이 사석에서 술 마시며 할 우스갯소리를 그 공식 석상에서 남북 대화 거기서 터뜨렸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옛날 그 방하남 스님이라고 조선 총독부 시절에 큰 스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분의 이제 그 아주 이름을 듣고 조선 총독부에 있는 총독, 일본인이죠. 총독이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인편에다가 방하남 스님을 내려셔서 총독부의 공무원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특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스님이 하신 줄 아세요? 나는 안 갈란다. 왜요? 호랑이는 산중에 있을 때 호랑이지. 시장 바닥에 가면 어디서 저런 개가 왔나 하고 온갖 동네 개들이 와서 물고 뜯고 지랄할 거 아니냐. 스님은 절에 있어야 고귀한 법이지. 거기 나가서 내가 뭘 하겠냐. 가야 될 자리와 안 가야 될 자리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주제는 잘 잡아야 된다. 주제는 세 가지. 하나는 좁게, 흥미있게, 그 다음에 길이는 짧게 하라. 자, 주제를 선언했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건 그럼 내가 공식화 시켜드릴게요.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제 선언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화술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영업 실적을 3배 이상 올리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존경받는 지도자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근데 이 주제는 아무리 좁게 잡고 흥미있게 잡았더라도 추상도가 높아. 주제는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일지를 잘 몰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는 거, 이게 화제 전개예요. 화제 전개. 그러니까 주제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예화를 잘 들어라. 예를 잘 들어라. 근데 여기에도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한 줄거리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뭔지 재미도 하나 없고 줄거리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어때요? 사람 자체를 이렇게 딱 묘사를 해보시지. 부처님 말씀 가운데 나오던가요? 그런 말 있죠. 그녀가 내 마음을 현혹시키더라. 해골로 봐라. 인간은 크게 나오는 뼈와 살이잖아. 골격, 해골로만 보면 미인 없잖아. 다 그 여자지. 응? 뭐 이렇게 뭐 온몸을 맞춰서 그냥 현혹된 이유가 있겠냐. 해골로 봐라. 하긴 좀 너무하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줄거리만 하면 해골만 보는 거와 똑같은 거야. 거기다가 살을 붙여줘야, 어? 또 같은 살에 또 칠도 화장 들이고 이쁘게 해야 모양을 내야 미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드세요. 자, 단풍잎 그럼 뭐부터 그려야 돼요? 삐죽삐죽한 특이한 이 모양, 색깔 나와요. 우선 단풍이죠. 이걸 줄거리만 해놓으면 이게 뭐 단풍 아니잖아. 비단이어도 너무 간략하게 그리면 어떻게 돼? 생선가시를 통합해요. 너무 줄거리만 말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뭔지도 몰라. 물고기 뼈가 다 똑같지.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잉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뭐 별하별 고기가 다 있잖아. 그 살이란 말이야, 살. 그래서 내용 구성에 중요한 것이 우선 주제 선언, 두 번째 화제 전개. 화제 전개는 주제와 관련된 사건, 스토리를 말해라. 근데 그 스토리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두 번째, 자기와 관련된 예가 좋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엄숙하게 말을 꺼냈더니 저기 앉았더니 그 나도 알아. 어제 TV 나왔더만 그래. TV 나온 거, 신문 잡지에 떠드는 거,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이미 기성품이에요. 나만 아는 게 아니야. 남들도 다 봤어. 기성품이야. 우리 여기 저 서영의 대표가 계시는데 저분은 한샘 우리 그 재래식 화덕김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그 화덕을 하는데 차별가 뭐예요? 김부구가 많어. 근데 좀 비싸. 왜? 왜 비싸? 화덕김이니까. 하나하나 이 재래식으로 구웠으니까. 그리고 또 포장도 좀 남다르게 했어요. 이번에 또 거액을 내려받을 거니까. 그는
차별화를 둔 거야. 차별화가. 특히 외국인들이 오면 더 좋아해. 이 김도 한우 그다음에 크나니까 우리 김은 뭐 별거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에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할 때도 자기만의 난 서대표는 자부심 있는 거야. 누가 뭐라도. 왜? 나는 전통적으로 양심껏 우리가 죽염도 쓰고 천일염도 쓰고 제대로 전통적으로 만들었다. 자기에 관한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했던 거 이건 외울 필요도 없죠. 남의 얘기를 옮기려니까 어렵잖아. 외기도 어렵고 또 아는 척 하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런 이유가 없어. 자기가 체험했던 거나 또 자기 친구가 체험했던 거나 자기 가족이 겪었던 얘기를 해주면 이건 오리지널이 됩니다. 남들도 내가 틀려도 몰라. 그렇다면 그런 건 줄 알지. 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좋은 예화 중에 하나가 자기 체험담이에요. 특히 이건 직장 같은 경우였대요. 사장이나 임원이 신입사원들 많고 얘기할 때요. 자기 자랑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이고 내가 20년, 30년 전 여러분처럼 신입사원이었을 때 내가 이런 청원의 꿈을 안고 들어왔다. 근데 뭐 선배들이 하는 게 뭐 현찮더라. 하나 대들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 받았다. 근데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느낀 것은 그때 너무 몰랐다. 용감한 건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무지인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대들었다. 그때 내가 지금 그때 입장에 지금까지 내 아이디어 깨우치기만 했던데 그때 이렇게 했을걸. 괜히 이렇게 하다가 손해봤다. 이런 실패담 같은 거 이런 게 더 교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얘기 좋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입체적으로 얘기하라. 입체적이면 더 좋다. 자, 남산을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면 좋아요? 남산 올라가 보시죠. 어디로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걸어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 자, 남산 어디로 올라가요? 케이블카. 예? 어디로? 케이블카. 케이블카? 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다. 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딱 나가서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남산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오는 가장 좋은 길은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드리겠어요. 그럼 틀리진 않죠. 근데 듣는 사람 중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케이블카가 가장 나쁜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편견이다 이거야. 가장 좋은, 아주 강조한다고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이름만은 편견이 되기 쉽다. 저는 지금부터 남산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올라가는 길은 자동차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밖에는 막 이 길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이럽니다. 밖에는 말을 안 바라다 보면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왜? 다른 길들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체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남산을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우선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는 길도 있겠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길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길은 힘은 좀 들지만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운치도 있고 추억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길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 길을 좋아한다. 그렇죠? 입체적이죠. 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됩니다. 대통령만 잘하고 이 나라 잘 되나요? 정치인은 어떡하고, 공무원은 어떡하고, 또 근로자도 어떡하고, 경영자는 어떡하고, 학생은 어떡하고, 군인은 어떡하고, 각계각층이 다 잘해야 이 나라가 잘 되지. 대통령만 잘하고 안 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 그래서 한쪽만 보지만 입체적으로 다뤄라. 자, 그럼 다 됐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언.
그 좋은 예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화재 전개. 그럼 할 말 다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할 말을 다 해놓고도 무슨 말로 끝맺음을 맺어줄지 몰라갖고 또 중언부언 횡설수설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라. 주제 반복인데, 주제 반복하기 전에 할 게 있어요. 뭐냐? 촌평을 먼저 해야 돼. 화재 전개는 뭐예요? 주제에 관련된 사건을 소개한 거죠. 그 사건만 소개하고 끝나면 자기 주장이 없잖아. 그 자기의 느낌을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하세요. 이게 평이야, 평. 근데 내가 장평이나 중평이라만 쓰고 촌평이라 말을 쓴 이유가 뭐냐? 짧게 알아? 왜? 현대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너무 뻔한 이치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싫어합니다. 설교조가 돼서. 다시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무엇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언. 그 좋은 예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화재 전개.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촌평. 그 할 말 다 했잖아. 근데 할 말을 다 해놨는데 끝맺음을 맺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주제를 반복하라. 우리가 주제 선언했죠?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말씀드리겠으면 주제 선언. 마지막에 주제 반복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되지. 그러면 시작과 몸통과 꼬리가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소화시킨다면 어디 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3분 습시나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뷰 방송 뭐 강의 프레젠테이션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럼 여러분께서 누가 나오셔서 이 3단계 구성법에 맞춰갖고 3분 습쇼 정도 해보십시오. 그럼 또 나와서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요? 이론이래서. 그래서 이 공식에 알맞는 모델 스피치를 들어드리고 여러분이 실제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단계 구성법에서 주제, 화재 전개, 초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저는 지금부터 끈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주제 선언. 여러분은 땅강아지에서 잘 알고 계시겠죠. 이 땅강아지라는 곤충은 길이가 한 2, 3cm 정도 되는데 요즘은 시골에 나가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헤엄을 상당히 잘 칩니다. 그 땅강아지를 잡아서 물통에다가 물을 넣고 놔주면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헤엄을 쳐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땅강아지들이 중간쯤 가다가는 뒤로 되돌아오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강아지의 물 건너기라고 합니다. 뭐예요? 구체적인 예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엔 잘 나가다가 중간에서 흐지부지 땅강아지처럼 그만둔 적은 없습니까? 무슨 일이든 끝까지 밀고 나가 성공합니다. 촌평. 저는 지금까지 끈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쉽잖아요. 그대로 퇴위만 하면 돼.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말하겠다 주제 선언. 그 좋은 예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화재 전개.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촌평.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다. 쉽잖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협동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협동의 힘. 제가 야유에 가서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개미란 놈이 우리가 먹다 없는 음식 찌꺼기를 물고 가려고 덤벼들었는데 원체 큰 것에 도전했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봤더니 어느새 여러 마리의 개미가 와가지고 그 큰 것을 스무스하게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내 혼자서 대학 하나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세월만 고 힘만 들고 잘 안 되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이 어울려서 지을 수 있다면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예요? 자기와 관련된 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협동은 때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마저 있습니다. 어렵고 큰 일일수록 혼자 하려고 해서보다는 팀워크를 발휘하는 게 좋겠죠. 자기와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해가 다르죠. 이해가. 그래서 주제에서는 화제전개, 존명이 주요한 거. 그것만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서 한번 해볼 텐데, 제가 뭐 우리나라 대그룹에 임원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인원이 한 41명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트리플 스피치를 하는데 3명씩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많았고 4명씩 했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주저선언, 한 사람은 화제전개, 한 사람은 천병규 주요한복 이렇게 역할을 맡아가고 했어요. 근데 이제 4명이니까 화제전개가 2명이 됐어요. 자, 그때 이해를 하면 생각나는 예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은 지금부터 생일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언이죠. 강남에는 63평짜리 아파트 앞에 고급 승용차가 대거 운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봤더니 모 회사의 사장의 막내가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국민학교에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몰려든 겁니다. 근데 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 아직 이런 아파트에 사냐? 그 말은 마치 63평짜리 아파트가 초라하다는 말투였습니다. 파티는 무사히 끝났지만 다음 날부터 63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그의 귀족 친구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나오더니 저는 오래간만에 열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중마고를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이야. 어디 가냐? 나 고향에. 나도 고향 가는데 같이 가자. 근데 무슨 일이 있냐? 내일이 내 생일이거든. 그래서 생일잔치 하러 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놈이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다고. 젊은 놈이 집에서 조용히 미역국이랑 끓여 먹지. 고향에 가서 생일잔치까지 걸려. 근데 그의 다음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이 세상에 잘 나가고 태어난 날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시고 10개월 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산모를 겪고 낳아주신 날 아니요. 어머니는 생일은 내가 축하받기보다는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위로해 드리는 날 같아. 그래서 생일을 핑계 삼아 시골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장nam하는 김에 조금 더 해가지고 동네 어를 넘으시니까 여간 좋아하지 않으시오? 그냥 마지막 사람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생일을 일화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생일을 너무 호합판으로 벌린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감사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생일을 보내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생일에 대해서, 이대로 종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수많은 생일을 잔치를 받아봤지만 당연히 생일은 내가 축하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날이라는 건 처음 알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집에 가서 어머니 보니까 너무 열받으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화를 재밌게 참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 이건 또 떠도는 얘기도 있고 옛날에 전해온 대로 있고 자기가 창작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예요. 자, 3단계 구성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아까 봅시다. 찐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에요? 찐빵? 안고. 안고죠. 이 안고의 반죽이 잘 돼야 찐빵이 잘 갈립니다. 안고가 너무 달아도 질리고 너무 싱거워도 맛없어. 안고가 너무 많아도 질리고 너무 조금도 시답잖아. 안고가 맛있게 적당량으로 들어가야 찐빵이 잘 팔리는 것처럼 3단계 구성법에 성공하려면 화재 전개, 다시 말해서 예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화를 구성하는 방법 나중에 해드리고 10분간만 쉽시다. 쉬겠습니다. 10분만 쉬고, 네. 10분간 쉬고 마무리.